네, 오늘도 뚜렷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심을 좀 잘 잡아봐야 되겠죠. 빅픽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업종으로 골라주셨는데요. 증권과 은행 업종. 먼저 시장의 핵심에 놓여 있는 업종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섹터를 보자라고 제시해 주신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 섹터들을 왜 봐야 될까요, 지금? 네, 우선은 사실은 이 최근에 핵심 이 섹터들은 뭐 IT,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 핵심 섹터들이 있었는데 핵심 섹터들이 조금씩 조정받고 있고요.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은행 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선별할 만한 이 좋은 이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지 특히 정부 정책 방향들 이런 부분들 많이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증권과 은행 업종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나눠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증권 섹터입니다.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이 증권주들도 신고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연말에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좀 따뜻하게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증권 업황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떤지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증권업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사들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증권업의 본연의 사실은 수익원은 브로커리지 수익, 주식 거래 대금, 거래 수수료로 인한 수익원인데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따뜻한 성과급 잔치를 했던 증권사들, 이 대표적으로 뭐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높았던 그런 증권사들이 그런 성과급도 많이 지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거래대금 추이와 그리고 전망을 보여드릴 텐데 거래대금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3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수익원인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왜 증가하느냐라는 이유를 봤을 때, 뭐 간단하게는 거의 매 시간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뭐 개인 투자자들 주식 순매수 금액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 금액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관들은 사실은 큰 폭으로 뭐 매수를 할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가 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 개인들의 투자가 증가됨으로써 증권사들 수익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특히 젊은 층의 이 주식 참여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0, 30대까지 주식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 다른 금융 상품들보다도 유독 이 주식 쪽으로 수익이 집중이 되면서 이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의 이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해외 주식도 증권사들 수익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2020년에는 이 자리를 잡았고요. 이 직접 투자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금융 상품으로 뭐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주식형 펀드였는데 이제는 직접 주식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도리어 주식형 펀드는 판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펀드 파는 것보다는 이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게 증권사들이 사실은 신경 쓸 부분들도 적고 수수료 비중도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이 분위기 자체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증권주들이 동반해서 오를 때와는 이번에는 조금 패턴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뭐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올랐다면 이번에는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사들이 약진했습니다. 뭐 강점별로 시세에도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은 증권사들 202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수한 IB 쪽의 인력들을 통해서 IB 쪽 수수료를 브로커리지 수수료죠. IB 쪽도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IB 쪽 이 수수료를 많이 갖느냐 아니면 그
다른 그 외에 자기 자본 투자를 좀 잘하느냐 뭐 이런 강점들을 가진 증권사들만 좋았었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여기에 자산 관리 그리고 이 주식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올라왔거든요. 강점별로 조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장기를 가진 특별한 강점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증권사가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가 없다라면은 증권사들 내에서 상당히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 어떤 강점별로 증권사들이 있는지를 좀 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강점들 본다라면 삼성증권, 키움증권이 있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고액 자산가들별로 이 자산 관리 쪽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좀 한마디로 금액이 좀 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은 증권사가 삼성증권이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 계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의 이 HTS라든지 MTS를 통한 투자자들이 좀 많은 키움증권.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이 증권사들 성과급 잔치가 굉장히 좀 컸었고요. 여기에다가 전통적인 또 IB의 강점을 가진 메리츠증권 그리고 이 헤지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자기 자본 상당히 좀 많이 늘렸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강점을 가진 미래에셋대우, 이 자기 자본들 가지고 채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금융 상품들 그리고 건물 매입 등과 같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한국금융지주도 있습니다. 이 우수한 자회사들, 실적이 탄탄한 자회사들 가지고 있고 그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도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을 가진 증권사들은 이 강점이 부각이 될 때마다 주식들에 대한 반응들도 좋고 이 강점이 좋을 때마다 실적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뭐 1년에 뭐 몇 번 정도는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점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증권사들이 있다라면 그런 증권사들은 조금은 이 실적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투심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주가 움직임도 별로 안 좋고요. 현재 업종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은행 관련된 부분이요. 네, 은행은 사실은 뭐 가장 소외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률도 그동안 보시면은 역사상 이 코스피 지수 이렇게 3천을 올랐는데요. 이 수익률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관심을 사실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주요 업종 지수 주가 상승률 비교를 좀 보여드리면요. 단연 눈에 띄게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두 섹터만 마이너스인데요. 보험과 은행. 이 두 섹터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이 12개월 동안 모두 수익률 좋았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들 이 경기 소비재나 바이오 이런 쪽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 업종들 굉장히 좀 많이 소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은행 업종들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주요 은행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그런 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부 정책 방향들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당 관련한 부분들 사실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은행들이 분명히 최대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배당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주들, 이 지주사들, 금융 지주사들에서 배당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배당을 기대하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적극적인 매수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은행들 사실은 은행 본연 업종, 예금과 대출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비은행 부문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은행 본연의 업무, 이 예대 마진을 통한 이 업무들의 금액 비중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낸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익률 면에서는 비은행 부분이 이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비은행 쪽 강화를 통해서 이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하지만 리스크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의 자산 관리 부문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은행들 쪽에서도 PB 센터들 많이 만들어 놓고
고액 자산가들 통해서 자산 관리를 통한 이 수익을 상당히 많이 창출해냈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액 자산가들이 방문하는 이런 PB 센터들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이 꾸며놓고 많은 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 작년에 이 대표적으로 뭐 라임과 옵티머스 이 운용사들 펀드 사태가 나면서 은행의 자산 관리 부분의 수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리스크 중에 하나고요. 이 지금도 뭐 그림 또 보여드리면 은행 지수의 자산 관리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감소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은행 쪽 강화를 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은행 자산 관리 부분의 수익이 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이 향후에 이 은행의 수익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 축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은행 쪽에서 이 적극적으로 키우기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의 이 자산 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증권사 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카드라든지 보험, 뭐 보험 판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은행 강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은행들의 이 이익이 얼마나 좀 빨리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당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해서 배당 성향 20% 이내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배당에 대한 기대감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배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더 사실 세게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20% 이내 사실 시장 기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 KB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현금 꽤 많이 쌓아놨는데 이 부분을 이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좋지 않게 많이 반응을 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뭐 정부 정책 발표가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배당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관여는 예전보다는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기대감에 올랐던 매물들은 며칠간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은 배당 관련한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좀 간략하게 그려주실까요? 네, 이 전체적으로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정책 방향이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배당 관련해서도 사실은 더 좋았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맞아요. 이 정부의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이 기관들의 매도가 이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세게 나왔었죠. 배당 기대해서 들어왔던 물량들 한 번에 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본다라면 정부의 은행에 관여하는 이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만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은행주도 그렇고요. 은행주가 조금 더 크고요.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드 판매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줬을 때 증권주들에 미치는 이 영향력,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손실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점들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판단하실 때는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은행주나 증권주에 있어서는 이 안정성을 이 판단하는 부분에 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